자, 이번 시간은 앞서 영상에서 배웠던 오명업칙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목차를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오명업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 키르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저항비를 이용해서 전압비와 전류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사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담아보려고 했는데 분량 조절을 실패하는 바람에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명업칙이란 전선의 어느 구간에서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적게 흘렀고 반대로 전압은 세게 걸렸다는 내용이었죠. 이걸 좀 더 유식하게 말해보면 저항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엔 반비례한다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관계를 합쳐서 이렇게 R은 I분의 V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이 식을 이항시켜서 각각 V는 IR, I는 R분의 V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죠. 이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해 만든 8분짜리 영상을 여기 오른쪽 위에 이 너굴맨이 추천을 하고 있으니 좀 더 자세한 이해를 필요로 하시는 분은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키르이호프는 전기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호프집 같은 곳이 아니라 독일의 물리학자인 구스타프 키르이호프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키르이호프의 법칙은 1법칙과 2법칙으로 총 2개가 있는데, 큰 틀만 두고 보면 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질량보존 법칙과 비슷한 내용이 되겠어요. 우선 제 1법칙인 전류법칙부터 알아볼 건데, 이건 전류량 보존 법칙으로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 법칙의 정의는 임의의 점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의 대수압이 0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전류량이 같다는 겁니다. 만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많이들 보셨을 바다 건너 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가 있는데, 주인공이 더 큰 바다로 가기 위해서 사공을 많이 태워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 산은 전 세계에 있는 4개의 바다에서 물이 거슬러 올라와 큰 바다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신기한 구조로 가졌는데요. 이때 4바다에서 올라와 합쳐진 물의 양이 100이라고 한다면 큰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물의 양도 100이 된다는 게 키르이호프 제1법칙이 적용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임의의 점에 접속된 전선 5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선 중 3선에 I1, I2, I3라는 전류가 이 점으로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2선엔 IA, IB라는 전류가 이 점에서 나오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 점으로 들어가는 I1, I2, I3의 전류 합과 이 점에서 나오는 IA, IB의 전류합이 서로 같다는 게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이 식의 양변에 -IA, -IB를 각각 더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변에 IA, IB는 서로 다른 부호에 같은 값을 가졌기 때문에 없어져서 0이 될 테고,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전류들이 각각 더해지고 빼져서 나온 결과값이 0이 되는 것을 전류의 대수압이 0이 됐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증명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그냥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회로의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랑 나가는 전류가 같다는 게 이 1법칙의 전부가 돼요. 이게 전부 다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번엔 키르이호프 제2법칙인 전압법칙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이 법칙의 정의는 회로프 내에 전압의 합이 0이라는 겁니다. 좀 더 풀어보면 닫힌 회로에서 전환전압의 합과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 같다는 말인데,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만들어진 에너지와 소비된 에너지가 같다는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내용을 들어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테니까 이제 그림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전압원이 2개, 저항이 3개가 달린 회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항은 각각 R1, R2, R3라고 하고, 이제 이 전압원에서 전압 E1과 E2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전압을 만들어내는 회로의 구성 요소를 전원전압이나 기전력이라고 말해주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 기전력이라는 말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압에 의해 전선의 압력이 가해지면 전류 I가 흐르게 될 텐데, 이 전류는 중간에 나눠지는 길도 없고 한 길로만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R1을 지날 때도, R2를 지날 때도, R3를 지날 때도, 또 전부 다 지나갔을 때에도 그 전류량은 항상 일정하게 돼요. 이 전류는 전압원에서 만들어져 다시 전압원으로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위해선 보시는 것처럼 회로가 안 끊기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된 상태를 페루퍼가 형성됐다고 얘기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 한 바퀴 돈 전류 때문에 저항 R1은 IR1, R2는 IR2, R3는 IR3로 식이 표현될 수 있겠어요. 이게 뭐였죠? 저희가 앞서 오메어측에서 V는 IR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V1, V2, V3로 표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저희는 앞으로 전압 강화라고 말해주게 돼요. 이게 뭐냐면 저항에서 걸린 전압에 의해 전원전압에서 만들어진 전압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바나나를 먹어서 100만큼 에너지를 얻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 운동을 하려는데 푸시업 100회를 30, sit up 100회를 40, 스쿼트 100회를 10, 러닝 10km를
하루를 20만큼의 에너지를 써서 운동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00만큼 에너지를 만들어서 각각 30, 40, 10, 20씩 에너지를 썼다고 할 수 있겠죠. 전기로 예를 들어보면 100만큼 전압을 만들었지만 이 저항에선 30만큼 전압을 떼어먹고 여기서 40만큼, 여기서 10만큼, 그리고 이 저항에선 20만큼 전압을 떼어먹었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럼 최종적으로 다 전압이 다 떼어먹히면 돌아왔을 때는 전압이 0이 되는 거냐? 네, 맞아요. 그게 키르이오프의 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0이 된 전압은 다시 전압원에서 100만큼 전압이 충전되고 또 30, 40, 10, 20만큼 전압을 떼어먹히고 또다시 0이 된 전압은 다시 전압원에서 100만큼 충전이 되고 또 30, 40, 10, 20만큼 전압을 또 떼어먹히고 이걸 무한 반복하게 되는 거죠. 무한히 순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숯불돼지 갈비는 명륜. 그래서 결국 전원전압인 E1과 E2의 합이 저항에서 걸린 전압 강화인 V1, V2, V3의 합과 같다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양변에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 마이너스 V3를 더해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에서 볼 수 있듯 이것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만들어진 전압의 합은 저항에서 소비하는 전압의 합이랑 같다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대신 이 조건은 항상 페루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걸로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선 키르이오프의 전압 법칙과 전류 법칙에 대해서 메인으로 알아봤는데 이 법칙은 오메 법칙과 함께 활용돼서 뒤에서 배울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을 아주 쉽게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기 뉴비가 전기에 입성하는 만화라는 제목의 만화에 식 작업을 할 때 넣었던 법칙이 딱 이 세 가지예요. 그만큼 오메 법칙과 키르이오프의 법칙은 전기를 해석함에 있어 설명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꼭 이번 영상에서 이 법칙에 대해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유로운 전기생활의 여생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저항기를 이용해서 전압과 전류를 구해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